중국 칭다오시가 올해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불똥이 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공백 사태가 교육부와 경북대 측이 총장 재추천에 합의해 빠르면 오는 9월 정상화가 기대됩니다. 경북 도내 첫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가 포항 중앙상가에 조성됐습니다. 조성 목적과 앞으로의 과제 알아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안동시가 안동만의 독특한 맛집을 적극 발굴 홍보해 음식 테마 여행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간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밤사이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한낮에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또 오늘도 오후에는 일부 지역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낮을 가르지 않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9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대구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후에는 기온이 오르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바깥에 오래 머물 계획 있으시다면 우산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가 25.7도, 안동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35도, 안동 34도 등 대부분 지역이 33도로 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 모래알질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신 노인분들은 없는지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당분간은 33도로 또는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 칭다오시가 올해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칭다오시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측의 반발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치맥 축제 개막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지난 22일 오전, 중국 칭다오시가 대구 치맥 축제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또 다음 달 초 예정된 대구시장이 포함된 대구시 대표단의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 방문 취소도 요청했습니다. 치맥 축제 칭다오 대표 공연단들이 참가하는 걸 못하겠다. 대구시장 일행이 칭다오 맥주 축제에 방문하는 것도 다음 기회로 미뤄달라. 대구시는 사실상 올해 치맥 교류 행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에 민간 홍보 부스 설치라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93년 자매 결연을 맺은 뒤 20년 넘게 우위를 다져온 칭다오시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반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 전초기지가 있는 칭다오시로선 한국의 사드 배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도에서 열리는 축제에 또 사드 문제까지 겹쳐진 우리 대구 지역 참여가 좀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반발이 교류 중단과 경제 보복 등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성주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새누리당 지지세가 높았던 성주에서 반새누리당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까지 겹치면서 탈당 움직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지역의 새누리당 당원은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을 합쳐 4,200여 명에 이릅니다. 성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새누리당 탈당 신청서를 제출한 당원들은 1,000명이 넘고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직접 탈당계를 제출한 당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을 지지해준 성주 지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다른 당이 와도 철차리 너무 있을 만큼 우리가 그만큼 새누리당을 좋아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약간의 어떤 언지도 없이 너무 이렇게 막무가내로 놓으니까는 주민들은 완전 배신감을 느낍니다. 특히 새누리당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커지면서 탈당 도미노 사태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성주 주민들은 새누리당 출신 도의원과 군의원들의 탈당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동반 탈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느 시점에 전체적으로 뭐 개개인 탈당보다는 전체 의견을 모아서 탈당을 심각히 고려 중에 있고요. 투쟁이는 오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일행이 성주를 방문할 때 접수된 탈당 신청서를 보여주며 지역민들의 성남 민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투쟁이는 변호사 4명의 법률자문단과 계약을 맺고 성주군과 함께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 배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경북대학교 총장 공백 사태가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경북대 측이 총장 재추천에 합의해 빠르면 오는 9월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경북대에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근 경북대 교수회와 교육부가 4차례 실무회의를 갖고 총장 공백 사태 조기 해결에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교수회는 총장 후보 재선정이 아니라 재추천에 합의하고 공문을 보낸 만큼 기존에 선정한 1, 2순위 후보자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재추천할 방침입니다. 5월 22일부터 해가지고 교육부와 끊임없이 4차례에 걸쳐서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8월 말 또는 9월 정도에는 교육부에서 총장 임용 후보자를 제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총장 후보 1순위 김사열 교수가 제기한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재추천이 들어오면 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송은 이제 사유를 고지해달라 뭐 이런 거의 소송인 거고 이제 학교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추천이 했으면 저희도 이제 그 후속 그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에 따라 교수회는 경북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열어 구성원들에게 교육부와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의견 수렴 등 재추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출범 이후 직선제로 뽑힌 부산대 총장을 임용하는 등 교육부 방침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경북대학교의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도 해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배전 설비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24시간 넘게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6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모 아파트 배전 설비에서 불이 나 밤새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24시간이 지난 이 시각까지 3개 동 가운데 1개 동 아파트의 배전 설비의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150여 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4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아파트에서 전기 사용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변압기가 이를 버티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시설이 오래돼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덕군의회가 파행 끝에 7대 후반기 의장을 겨우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모습은 과연 이들이 주민들을 위한 대변자가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의회 의장을 뽑기 위한 240회 임시회. 느닷없이 의장 선출을 비공개로 하겠다며 기자들에게 퇴장을 요구합니다. 고함이 오가는 걸 걱정해서입니다. 아니 누가 비공개로 결정했습니까? 요거는 사전에 의장께서 비공개하기로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정족수 미달로 정회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거론됐던 하병두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하고 의회의 문제점을 폭로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믿음과 신뢰를 놓고 특정인의 힘에 올려 국민 대신 개인만을 생각하는 의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 의원의 기권 속에 만장일치로 의장에는 초선의 최재열 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에는 역시 초선의 손다리 의원이 연임됐습니다. 갈등과 분열된 것을 제가 정말 책임지고 한번 봉합을 해서 우리 영덕군을 이끌어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의회가 의장 선출에 보름 이상 진통을 겪은 것은 의원 저마다 감투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에게는 급여 성격으로 월 272만 5천 원이 지급되고 의장은 여기에다 업무 추진비로 월 210만 원과 공통경비로 연간 3,360만 원의 결제권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의전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도 제공되고 국내외 연수와 각종 연금 등 연간 수백만 원의 혜택도 부여됩니다. 전임 이강석 의장은
국회의원의 간섭으로부터 기초의회의 자율권을 지키겠다고 반발하면서도 후임 의장 선출을 거부하는 등 의회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의원들도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하루하루 의견을 바꾸는 등 의원 간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도 내에서 첫 사후면세점 특화거리가 포항 중앙상가에 조성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한 방안인데 활성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중국 관광객 1000여 명이 포항 시가지를 둘러보고 화장품과 기념품 등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포항에 사후 면세점 특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옷가게 39개와 화장품 가게 11개 등 66개 점포가 세무서에 등록을 했고 가게에는 텍스 프리란 사인물을 설치했습니다. 면세 거리점을 탄생시킴으로 인해서 상인들로서는 이제 외부에 유입되는 고객층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후 면세점은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외국인이 출국 시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를 환급받는 제도로 통상 15% 정도 할인 효과를 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 중국인 관광객 한 1만 명 정도를 유치해서 중앙상가 거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쇼핑할 수 있도록 그 수용 태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정착까지는 제법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물건을 갖추고 구입돼 바로 할인을 해주는 공항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과 차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관광객 유치로 지난해 포항시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3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많이 깎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오시기 전에 교육을 좀 해주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선은 많이 오셔야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효율성이 있고. 경상북도는 포항을 시작으로 오는 9월쯤 경주시와 구미시에도 사후 면세점 거리를 조성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또 포스코의 대표적인 벤처 지원 프로그램인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14개 벤처 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소개했고 포스코와 포항시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발굴에 지원하는 벤처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물의 모습을 2개로 나눠볼 수 있는 홀로그램 시트, 안경 없이 3D 영상을 즐길 수 있는 필름이 눈길을 끕니다. 전시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걸 마케팅용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 제품을 시연을 보고서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산화 염소가스를 활용해 농수산물 저장과 유통, 전염병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소개됐습니다. 저희들 기술은 이제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포터블하게 들고 가서 현장 제조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포스코와 포항시가 올해 육성 지원하는 벤처기업은 14곳, 아이디어 개발에서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강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새로운 신산업 발굴 육성 이런 부분에 아주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포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우수 벤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 얼마나 이 기술이 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주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담당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122개 회사를 선정해 육성했고 53개 회사에 85억 원을 직접 투자했으며 358억 원의 외부 연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여행의 즐거움 중에는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안동시가 안동만의 독특한 맛집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 음식 테마 여행지로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찜닭 골목인 안동시 구시장입니다.
안동을 찾는 방문객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곳을 찾아 매콤달콤한 원조 찜닭 맛을 즐깁니다. 안동 찜닭은 첫째로 좀 푸짐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한 마리 하면은 4명이 드시고도 남을 정도로 양이 푸짐하고 맛도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진 안동 국시 역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에서 안동 국시라는 간판으로 영업을 하는 곳은 80곳이 넘고 안동에서도 70곳이 넘습니다. 바다의 선비 문어는 안동 강고동어 못지않은 인기를 끌며 외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동 갈비 골목의 갈비는 대도시의 반값으로 안동 한우의 진한 맛을 즐길 수 있고 막창 골목도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의 맛집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헛제사밥과 안동 식혜는 물론 안동만의 독특한 문화가 깃든 전통 종가 음식을 개발해 안동을 음식 여행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종가 체험 음식관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종가 음식을 만들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안동 경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동시는 또 대전과 군산의 빵집과 함께 전국 3대 유명 빵집으로 알려진 지역의 제과점도 적극 알려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안동이 음식을 통한 힐링 투어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각 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친절 서비스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리는 13번의 홈 경기 동안 다양한 여름맞이 이벤트를 펼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야구장을 찾은 팬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인 이번 파란 유령의 밤 행사에서 삼성은 호러 컨셉트의 페이스 페인팅과 호러 코스프레 쇼를 경기장 안팎에서 진행하고 토요일 경기 뒤에는 CGV와 함께하는 라팍 영화제, 다음 달 13일에는 야구장 캠핑 축제 등을 팬들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삼성은 오늘부터 NC와 주말에는 넥센과 홈 6연전을 치르는데 대구문화방송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3경기를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대구대학교 종장기 전국 고교 검도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영천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첫날인 오늘은 개회식과 개인전 경기가 펼쳐지고 대회 이틀째인 내일은 단체전 경기를 통해서 19번째 우승기의 주인공을 가리게 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개인전 경기를 오후 2시 5분부터 내일 단체전은 1시 55분부터 각각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와 경북 지역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의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가 줄어든 33억 7,300만 달러, 경북은 19.6%가 줄어든 18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 부품과 폴리에스터 직물 등 5개 품목에서 감소세가 지속됐고, 경북은 무선 전화기 수출이 늘었지만 평판 디스플레이와 열연 강판,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은 많이 줄었습니다. 상반기 수입은 대구는 25% 늘었지만 경북은 16% 줄었고, 특히 경북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27% 가까이 줄어 하반기 수출 회복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늘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조재구 의원이 앞산공원의 전국적 명소화를 위한 전략적 개발을 촉구하고, 이재화 의원은 의원정책 제안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온열 질환자가 생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대구 수성못 근처에서 81살 김모 할머니가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구토와 어지럼증 등 열탈진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난 9일에도 대구 범어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80살 이모 할머니가 기력 저하로 쓰러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염특보 속에서는 공사장 작업이나 농사 등 체력 소모가 많은 외부 활동은 삼가야 하고, 열탈진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휴식을 취하게 하고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한 뒤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소한 질병에도 상습적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상우 판사는 지난 2011년 초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한 달 가까이 입원해 10개 보험사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21일 동안 입원해 모두 6,20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챙긴 돈도 적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9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대구에는 올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바깥에 오래 머물 계획 있으시다면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6도, 낮 기온은 35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모두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5도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낮에도 30도를 웃돌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날도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